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예보돼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 차차 나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공사하면서 중국산 제품인 경계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경계석은 중소기업 보호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국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국토청이 이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설치 공사가 한창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309 현장입니다. 경계석에 사용된 제품들은 중국산입니다. 경계석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하는 공공사업장에서는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사용해야 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석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청 고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매라는 얘기는 이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제 구매해서 시공사에 주거나 아니면 직접 설치하거나 이제 해라는 건데. 익산국토관리청은 중소기업의 직접 구매 품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설계 당시 빠뜨렸다는 해명입니다. 적용 물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환급을 해야 하는데 사급으로 지금 잘못 적용한 것이다. 네. 결국 시공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직접 구입해 공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경계석은 309뿐만 아니라 공사가 끝난 109와 209에도 사용됐습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8.7km 전 구간에 걸쳐 중국산 경계석이 깔린 셈입니다. 석재인 협동조합은 정부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이 앞장서서 중소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면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국토관리청은 이 건뿐만 아니고 좀 상습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주 이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익산국토청이 오히려 이를 외면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대 입학생 가운데 타지 학생 비율이 곧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학 위상이 높아져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익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안병규 씨는 지난 2012년 전북대에 입학했습니다. 전북대 공대의 컴퓨터 관련 학과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일부러 전북대를 선택했습니다. 경기도나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점수 맞춰서. 근데 이제 제가 원하던 학과를 찾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이제 전북대가 좀 체계가 많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전북대 입학생 가운데 타지 학생 비율은 49.8%입니다. 지난 2008년 22%에 불과했던 타지 학생 비율이 6년 만에 5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것입니다. 예전에 전남과 충남에 치우쳐 있던 타지 학생 분포가 최근에는 수도권과 경상도 등 전국 각지로 확대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교육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 재정 사업을 따내고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 재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방대학이 갖추기 힘든 세계 수준의 7대 연구소를 보유하면서 우수 연구 인력 유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비 투자가 국립대 1위 수준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그러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지 학생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우리 지역의 거점 국립대 위상이 높아진 건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도내 학생들의 전북대 진학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력이 낮아졌다는 건데 문제는 학력 신장을 위한 대책과 의지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는 올해부터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습니다. 전북대의 입학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일선 고등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 전체에는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해서 성적 이외에 성장 가능성 및 잠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북대 입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북대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위권도 그렇게 높은 상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위권 애들은 또 전보다는 많아지고 이런 분위기가 학생들 상위권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도 적고 밑에 물들어가는 학생들도 많고.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는 중학생 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하면서 고등학교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또한 학생들끼리도 또래 학습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끼리 적극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일제고사식 평가에 부정적인 데다 일선 학교에 주던 학력 신장 예산마저 삭감해 정책적 배려도 부족합니다.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도움이 절실하고 교육당국의 학력 신장은 공교육의 책무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등 성장평가제 실시와 고입 선발고사 폐지 등으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 도심 복판에 있는 성매매 밀집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점진적으로 시민 쉼터나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방식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성매매 업소로 쓰이다 방치된 집터입니다. 쪽방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이 쌈지공원으로 바뀝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아픈 과거를 되새기는 이른바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매매 업소가 훤히 보이는 대로변의 또 다른 공터는 인권의 공간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 쉼터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되어갖고 발전이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정리가 되겠죠. 깨끗하니까. 이곳은 성매매 업소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사들였는데 조만간 시청 일부 부서를 이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동시에 폐자원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등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설치 미술전과 상설 전시 공간 마련에 이어 성매매 밀집 지역을 문화예술로 재생하는 사업이 하나둘 시작되는 겁니다. 강제적인 폐쇄보다는 업소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이 큽니다. 선호송 예술촌 프로젝트 사업과 다양한 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서 선미촌을 인권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영업을 이어가는 성매매 업소가 25곳 안팎으로 재생 계획을 세운 2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잇따라 대선 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전북 공약의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넘김에 따라 두 정당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경우 오늘, 국민의당은 내일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양강구도가 유력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전북 공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완이 시급한 공약을 찾아내 이를 두 후보 캠프에 전달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크게 호전되고 있지만 소비 활동은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2월 중 전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식료품, 화학제품 분야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는 오락, 취미, 경기용품이 43%나 감소하고 화장품과 음식료품도 25% 안팎이나 위축돼 전체적으로 22.7%나 하락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구조개혁 등 현 정부 교육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 교수연합회와 사립대 교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제동장치가 고장난 기관차같이 그릇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대학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 재정 사업의 평가 요소로 대학을 옥죄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아중호수 주변에 생태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놀이시설이 철거된 뒤 방치되고 있는 아중 어린이공원에 자연체험형 놀이시설과 운동 휴게 공간을 갖춘 생태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5월 공사를 시작해서 11월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내 전통시장 점포 상당수가 화재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전통시장 점포 5,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재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58%에 불과했고 소화기가 있는 곳도 75%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함께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율을 해마다 5%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를 상징하는 태권도 조형물 태권사상의 빛이 무주군 용포리 사리제 터널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태권도 발차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조형물은 가로 세로 각각 9.4m, 높이 7m로 태권도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군이 방장산 일대에 조성해 운영 중인 산악자전거공원이 지난 1일 개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14.7km의 전용 코스를 갖춘 산악자전거 공원은 초급과 중급, 고급 등 10개 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익산 보석 대축제가 오는 5일부터 12일 동안 익산시 왕궁면 주얼팰리스와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각종 보석을 전시하고 순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귀금속을 30% 싸게 판매합니다. 고창군은 올해 유통망이 크게 늘면서 참두릅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5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참두릅을 대표 품목으로 육성시키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